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초등수학 심화공부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좋은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수학력을 키우는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수학 심화공부법 두 번째 시간 수학력을 키우는 진짜 공부를 해라. 먼저 수학력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력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해력이 있고요. 이해력은 개념이나 풀이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독서를 많이 하면 생겨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은 문제를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배운 개념들을 이용하여 문제 풀이를 설계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세 번째, 수학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잘 짜고요. 짐을 쌀 때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짐도 잘 싸죠. 일 처리를 빠르게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력은 보통 독서를 많이 하면 늘어나고요. 수학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뭔가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런 역할들에 도움을 준다면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그 내용을 써나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추론 능력이 있겠죠. 추론 능력은 조건들을 보고 어떻게 될 건지 추론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규칙성의 문제, 수열, 이런 것들이 다 추론 능력을 연습하는 게 되겠죠. 수학적 사고력은 주로 이제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연습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학력을 키우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공부 말고 일상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수학 공부가 당연히 수학력을 키우겠죠. 수학력은 말 그대로 능력이죠, 능력. 이러한 능력은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때 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념 독학을 하게 되면 처음 배우는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력과 추론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또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어려운 내용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네 가지들을 연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학원하고 홍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홍콩의 장점들을 한번 보면 홍콩은 배움, 학과, 익힘, 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배움과 동시에 익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웠으면 집에서 또 따로 익혀야 되니까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학습이 되지만 홍콩은 배움과 익힘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번 맞들리는 아이들은 학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뭔가 듣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혼자 본인이 읽어보거나 그래서 바로 익혀서 풀려고 하죠. 자,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확보로 심화가 가능하죠. 홍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가능하죠. 학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숙제를 내주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홍콩은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간을 늘려서 또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여유 있게.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하는 개념 독학도 가능하겠죠. 홍콩을 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학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학원은 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죠. 선생님들이 칠판 강의로 어떤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정보를 전달하죠. 그럼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죠. 학원을 가면 여러 명이 경쟁하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명 중에서 내 실력이 얼마인지 그런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아이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홍콩보다는 학원이 아이를 좀 끌고 가다 보니까 많은 학습량을 시키게 되죠. 그 많은 학습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많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빠른 속도가 보통 획득이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막 풀기 때문에 좀 느리게도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원은 숙제량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그 학습 관련한 뉴런이 형성이 되고 시냅스가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라고 하면 이런 수학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초중등 시기, 일단은 무조건 초등 시기 같은 경우는 계급적이면 홍콩을 하거나 아니면 홍콩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원들이 있죠. 좀 가르쳐주는 학원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학원, 그런 학원을 선택하여 수학력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학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후에는 중고등 시기 수학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자기주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 이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받고 많은 학습량들을 해가면서 수학 실력을 확 올려가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공의 또 단점들도 있거든요. 이제 가령 테스트를 자주 보지 못하면서 인출 연습을 많이 못하게 돼서 공부한 학습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안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자기 호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까지 풀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그러면 강제로 하다 보니까 한 3권, 5권 하게 되는데 혼자 하다 보면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1권, 2권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 습관을 잡고 자기 주도적인 공부 방식에 익숙해지고 수학력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 그때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자기가 길러놨던 수학력을 이용해서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들도 괜찮겠죠. 자, 오늘은 초등수학 심화공부법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 수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초등수학 심화공부법에 잘 되어 있으니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